선생님 그 번호 한 번만 더 적어주면 안 될까? 선생님 어제 그거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려가지고. 네. 확률이 2번부터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또 수험이 6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지금.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가보자. 자, 딱 봐도 여기서 타면 용어라고 당연히 쓰였겠죠, 그치? 용어. 그래서 기술적 용어는 그러니까 그거죠. 문법은 사실 디폴트 값으로 맞고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문법에서 지금 우왕좌왕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조심해라. 그럼 기술적 용어는 종종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 있죠. 바로 approximate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략적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정확한 이런 단어하고 반대적인 단어 맞지? 그러니까 precise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내시니까 숨이 꼼꼼하게 가겠다고 했잖아. 어쨌든 동물의 숫자에 대한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는 당연히 어림수 짐작 능력에 사실 동물이 정말 숫자를 하나하나 다 셀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동물의 숫자 판단이야. 무조건 동물이라는 단어 들어가야 돼. 이게 어림 짐작하는 거. 그럼 우리 개요 적고 들어가기로 했다 알겠지? 이번에는 자 동물의 숫자 판단. 좀 이상해서 한번 했다. 동물의 숫자 판단. 이건 어림수.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대략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 이런 흐름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뒤에 보이죠? 이 딱 봐도 가리키는 게 이 어림수 이거 맞죠? 자 그리고 딱 봐도 what이 이끄는 거 맞죠? 이건 지금 문법도 중요해. what이 이끌었으니까 선행사가 없고 provide 다음에 목적 없는 거 맞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림수 짐작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략적이야. 아까 선생님이 똑같다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보이죠? it은 또 뭐야? 앞에 나온 거 다 똑같은 거. 우리 지금 어림수 짐작 얘기하니까 어림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건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같아. 모든 종에게서 실험되는. 너네 알고 있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라는 거 알고 있지만 스페시스가 단수, 복수 둘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얘들아? 의미적으로? 얘들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모든 동물한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야. 보편 타당하다 동물한테는. 어쨌든 이것은 오류의 특징적인 패턴을 보여준대. 오류. 봐봐. 어림수니까 당연히 정확하잖아?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류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오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뒤에 나왔어. 그리고 나는 여긴 진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너네 그리고 눈 제대로 떠라. 나 여기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딱 봐도 위드 보이죠? 위드 다음 뭐 나왔냐? 명사 나왔지?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위드 명사에서 그냥 바로 끊어버리더라. 구문 독해가 안 되면 당연히 주제도 안 나오지. 위드 명사 다음에 ing랑 pp 나왔으니까 위드 분사구문이잖아. 그리고 becоme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야?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수동 안 되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림수의 특징이 뭘까? 정확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뭐가 정확하지 않을까? 그걸 나타낼 거라고. 그럼 개요 한 번 더 갖고 들어갈게. 어림수니까 정확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오류가 뭔지 설명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discrimination 뭐가 구별이 덜 정확해지는 거야. 양이 더 커질수록. 아, 그러니까 오류가 뭔지 알겠지? 그치? 양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구별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있어. 10개일 때는 잘 구별했어. 근데 동물들은 20개, 100개 이렇게 커질수록 100개니까 그냥 많은 거구나. 이렇게 막 두루뭉실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커질수록 구별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단어도 중요하지. less accurate. 이 단어도 중요하죠. 어쨌든 less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급 써야 돼? 원급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딱 봐도 이제 구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지? 멍키 나왔으니까 구체다. 선생님 말했지. 우리가 개요를 확실히 짜서 외우면 우리가 순서상 문제 풀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지. 얘는 여기서 텔은 얘들아 distinguish야. 여기서 텔은 distinguish야. 그래서 구별하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텔은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breasts 이 멍키는 1과 2, 2와 3, 3과 4, 4와 5 이 정도는 구별한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별로 안 크다는 거야, 얘네들한테. 하지만 이 글은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 커지면 구별을 못한다니까, but. 그러니까 fail 나오는 거 보이지? 왜 우리는 분명 구별 못한다가 나야 되니까 fail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거 단어 문제 낼 수 있지? 실패하기 시작해 5 이상에서부터. 그럼 느껴지죠? 5 이상이라는 단어가 커진다. 덜 정확해진다. 이러니까 구체 맞지? 그러면 딱 봐도 느껴지죠? 부채 1, 부채 2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잖아. 부채 2잖아. 아니 이것도 개요 아니야? 아니 이미 일반적인 주제가 나왔잖아. 일반적인 주제가 나왔으면 이거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야? 부채 1, 부채 2. 아 이게 이 흐름이 기구나. 수능삽입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쥐들은 근데 어떤 쥐들이냐면 press a lever 레버를 누르는 걸 배웠던 거야. 너네 런의 목적어 무조건 투부정사인 거 알고 있지 그치? 레버를 누르는 걸 배웠어. given number of time 주어진 횟수만큼 딱으로 숫자가 수를 주는 게 아니라 주어졌으니까 PP 나온 거 보이지 그치? 주어진 횟수만큼. 근데 그게 뭐냐면 4에서부터 몇 가지? 24번까지. 그럼 생각해. 4번 정도 할 때는 뭐 할 수 있어?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24번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구별을 잘 못하니까 잘 못하겠지. 근데 어쨌든 주어 동사가 어때? 어마무시하게 멀지. 그럼 제발 끊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지. 팍팍 하는 거. 그게 남았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became markedly 얘들아 두드러지게 맞죠? noticeably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두드러지게 맞잖아. 자 그럼 딱 바로 두들러지게 얘들아 또 중요한 걸 안 해? 비교급 비교급 맞잖아. 꼬리꼬리 문다. 점점 덜 정확해져. 언제 덜 정확해지겠어? 숫자가 커지면서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숫자가 증가하면서 얘들아 이 increase라는 단어 충분히 어휘문제 낼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아까 fail, upward, less accurate 이런 단어들 다 빈칸 어휘 낼 수 있죠. 그죠? 우리 바이 다음에 나왔으니까 뭐뭐 할 때 즈음에 맞지? 자 그래서 그 범위의 끝쪽에 갈 때쯤에 그럼 끝이라는 건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끝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정확하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쥐들은 단지 a spread number. 그럼 봐봐. spread number이니까 퍼져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퍼져 있는 숫자를 만들곤 했어. 그 대상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뭐야? less accurate 하다는 거지. 왜? 글쓴이가 정확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난 spread라는 단어도 중요한 것 같은데 around 대상에 딱 맞춘 게 아니라
대상 주변에 spread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pproximate 맞아 아니야? 맞지. 이 단어가 approximate지. 의미를 큰 낼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체 2번 나왔다. 맞지? 구체 2번 나왔다. 자, 그래서 이것은 흔한 관찰이다. 딱 봐도 얘들아 접점 나온 거 보여 안 보여요? 안에 있는 접속사부터 할게요. 자, 뭐 하려고 할 때?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할게. 숫자의 크기가 뭐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matter. 중요하다 맞네. 그러니까 count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중요하다. 그럼 그리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 결론 내리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맨 마지막에 결론이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 여기는 숫자의 크기가 동물의 수인식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그래 주제네. 그냥 결론이 주제이자 왜 실험했으니까.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이 수미상관한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물의 어림수 짐작. 그 말은 동물은 어림수로 짐작하고 숫자가 커지면 감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처음 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할 거야. 처음 했으니까. 근데 이거 그 쓰는 거랑 다 좀 더 느리게 밀려서 나와요. 좀 그게. 아 그래? 네. 조금만 더 할게. 이거 지금 아이디어가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어려운 글이 아니었잖아, 그치? 자, 어려운 글이 아니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서 해봅시다, 알겠죠? 자, despite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까지 가져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고요, 그치? 자, 그럼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 trope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in spite of로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지금도 느려? 아니 아니야? 제발 despite of 하지 말겠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그리고 얘들아, 제발 이번에 단어 시험 볼 때 제발 이런 단어도 정확히 해.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알겠지? 제발 내가 지금 단어다. 그지? 어제 시험 본 애들도 있고 단어 끼워놓은 애들 있잖아. 제발 단어 외워.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슨 비유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뒤에 나왔지. 그치? 그리고 보이죠? depict 나왔으니까 AS B겠지. A를 B라고 묘사하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맞죠? 이렇게 가져가야 돼. 끊어기 정확히 해. 어떻게까지 가져가야 돼? 끊어기 정확히 하라는 거 알겠지? 감정이라는 걸 합리적인 사고의 반대라고 묘사하는 문화적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치? 문화적으로 우리 감정의 반대는 합리, 이성이었잖아. 맞아 아니야? 그니까 글 쓰니까 그걸 despite로 쓴 거죠. 인지는 근데 그 인지가 뭔데? 라고 해서 was로 동격 쓴 거 맞지? 그럼 was는 당연히 불완전해야 되는 거 맞지? refer to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A, as B죠. 근데 A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보이지? 너네 근데 refer to는 중앙역을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 거 알고 있지? 왜? refer는 무조건 누구랑 덩어리? to랑 덩어리고 무조건 A, as까지 있어야 돼. 중앙역을 to 뺏어냈었지? 그제 중앙역을 to 뺏어냈었지 작년에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냈지. 그치? 자, 그럼 인지가 뭐야? 우리가 흔하게 사고라고 부르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인지는 생각이야. 그게 rational thought야. 알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주어 동사 여기 있다. 실제로 감정의 뭐다? 빌딩 블럭, 핵심 블럭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만들어내는 블럭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핵심 블럭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글의 주제가 뭐야? 감정 속에는 뭐가 있다? 인지가 있다. 인지라는 건 뭐라고? 생각이라고. 내 말 이해되는데요? 내지 그지? 그래 주에 나왔어. 내가 말했지. 얼도나 이분도 그리고 despite 이런 거 나오면 서로 역접이라고 했었지. 그니까 분명 그래서 opposite라고 했잖아. 근데 뒤에서 뭐래? 핵심이라고 그랬지. 그니까 opposite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잖아. 아 그니까 결국 감정과 인지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감정에 이성이 없고 이성 속에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감정 속에 이성이 있다고 인지가 있다고. 그래 주에 나왔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보이죠 얘들아. 이런 것도 독해에 중요한 거 아니야? think를 이탈리티로 기울였죠. 강조한 거 맞아 아니야? 그럼 think가 지금 가리키는 건 인지, 생각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선생님은 how를 뭐하는 방식이라고 해석 많이 해. 그렇게 해석해야 예쁠 수 있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이 무조건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이 글에 따르면 감정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감정 속에 생각이 있다고. 아 그래서 글쎄 똑같은 말 한 거 맞잖아. 그치? 즉 생각이 뭘 만들어? 감정을 형성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개요짝이라는 거 아니었어? 조금 더 이래서 순서사기 문제 쉽게 풀려고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 다음 봐.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그 감정들이 에코백. 에코니까 울리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에코백. 다시 울린다는 건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예쁘게 반향되다. 반사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모의고사 단어 외우라고 한 거야. 반향되다.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래도 하나 볼게. 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구문독해 지금 약한 애들, 특히 모의고사 2등급 나온 애들 이거 잘 들어. 그리고 나서 그 감정들이 울려서 다시 울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 요즘 투구정사가 이 결과정법으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는데 용법을 물어보진 않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서 용법 물어보는 문제 없잖아. 맞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주제가 안 나오기도 하니까 주제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글의 주제 나왔다.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누가? 감정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결국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한다? 상호작용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아 그래 주제 나왔다. 감정 속에 인지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구나 라는 말이야. 선생님 그래서 말했지. 일반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을 잡으라고 했지. 잡으라고 했어.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 알겠지? 이해되죠? 그럼 얘들아 이제 느껴지네? for example 무슨 얘기 할 거야?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가 내가 말했지. 재진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알겠지? 만약 너가 walk into a past thinking 뭐? 테스트에 들어갔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뒤에 무슨 구문? 분사구문 맞지? 생각, 하, 연서야. 분사구문이야. 너가 시험을 보는 걸 못한다고. 잠깐만.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돼? 감정에 영향을 미쳐줘. 언제 행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지 않나요? 감정, 생각. 감정이 생각이 그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쳤잖아. 그럼 감정 중에서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딱 봐도 보이죠? if가 조건부 사전이니까 미래 대신 현재 뭐 이런 건 너무 쉽고요. 지금 생각에 감정에 영향을 미쳤잖아. 하지만 모두 뭐에 영향을 미쳐야 돼? 감정도 생각하고 말하라고. 생각.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뭐야? 그리고 나서 너가 좋지 않아. 너의 시험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감정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어디에 미쳐야 돼? 생각. 그것은 증거가 돼. 뭐 하는 거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에. 너가 시험 보는 걸 못한다고. 아,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가 감정이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컨티뉴의 목적어도 보이죠? 투도 되고 마인드도 되는 거 뭐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네. 얘가 얘고 그 다음 얘가 얘구나. 그래서 for example이구나. 나 이거 굳이 구체라고만 할 뿐 개요는 따로 막 더 정확하게 안 짜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푸 정말 또 중요하다. 푸 뭐뭐 part 뭐를 분리하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과 인지, 여기서 인지는 뭘 가리킨다고? 생각. 감정과 생각은 분리할 수 없어. 얘들아, 이 문장 진짜 중요한 거 맞지? 그치? 뭐 이게 선생님 원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어쨌든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잖아. 그죠? 정리한 거 맞지? 맞죠? 그래서 글쓴이가 감정과 생각은 분리할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너네 바이 나오면 하나에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양이라고 나온 거 보이죠? 그제? 그래서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네.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거 같네. 왜? 왔다 갔다 그래야 되잖아. 방향이 하나인 게 모노잖아. 그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바이잖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은 얘가 주어다. 그러니까 동사 올라오죠. 우리가 다른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에 따른 얘들아 봐봐.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거 맞아 아니야? 그 결과가 뭐야? 생각을 바꿔서 그치?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정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감정을 바꿔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양방향성이니까.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순서사필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야, 이게 솔직히 빈칸인데 다시 빈칸으로 나오겠냐? 아니지. 주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데 니네가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냥 냅다 외우려고 그러면 애초에 다 외우지도 않잖아. 2등급 맞았던 애들은 무조건 안 외워. 문제 디립다 풀지 않은 이상 안 외우지. 자, 그 다음 보이죠?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내가 때때로 긴장하지. 하지만 나는 좋은 시험을 잘 보지. 또는 that nervous feeling. 그 불안한 감정은 흥분과 기대 맞아 아니야? 흥분과 기대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 내가 뭐 됐다는 거야? 준비가 됐다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런 경로들을 작동시킬 수 있어? 너의 이점으로.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을 바꿔서 또 생각.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글쓴이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감정과 생각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래 주제 인지와 감정의 상호작용성. 하나 말한 거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넘어가도 되는데. 되죠? 그럼 4번 볼게요. 능력 접근법이라는 건 뭘까? 그리고 왜? 잠깐만 얘들아, 모두가 조동사죠? 조동사 보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지. 그럼 당연히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가 다 수식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형용사 나온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리고 왜? 동물의 정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그 CA에 대해서 뭐 할까? 신경을 쓸까? 잠깐만. 결국 소재는 뭐야? C? A 맞아 아니야? 맞지? 다른 건 모르겠지. 그냥 CA 알겠지? CA야. 그냥 CA만 동그라미 치고 할게. 선생님 개요 안 짜요. 그냥 CA만 동그라미 치고 할게. 알겠지? CA만. 자, 근데 글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딱 봐도 가주어 같죠? 그러니까 to 진주어 같죠? 그래서 쉽다 말하는 것은 what it is not. 그럼 여기서 25겠어.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 CA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CA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쉽다. 그러니까 CA가 너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으니까 아예 CA가 아닌 걸 말하는 게 더 쉽다고. 근데 어쨌든 아닌 게 뭔지도 모르고 긴 게 뭔지도 모르잖아. 그럼 아직 CA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왔다. 야, CA가 아닌 걸 말하는 게 쉽대. 그럼 너무 CA가 적용되는 게 많다는 걸 적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CA가 적용되는 걸? 그러니까 아직 CA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나왔어, 안 나왔어? 기다려. 이제 한 문장 더 봐야 돼. 한 문장 더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CA 나오잖아. 제발 집중 좀 하라니까. 자, 그럼 이제 해볼게. CA는 동물을 등급 매기지 않는다. 너네 지금 likeness 정말 중요한 단어죠. 유사성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유사성으로. 그러니까 인간하고 유사하다고 CA가 뭐 동물을 어떻게 등급 매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할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등기접속사 나온 거잖아. 올 등기접속사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동사 2죠. 이게 딱 바로 동사 1이죠. 맞죠? 또는 특별한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아. 지금 랭크하고 병렬이니까 seek하고 병렬이니까 앞에 더즈나씩 계속 걸려 있잖아. 맞죠? 누구에게? 볼 전치사니까 보호주까지 끊어줘야 되겠죠? 다만 보호주가 누구겠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동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보호주는 절대 사람이라고 하지 마. 동물이야. 보호주 나왔다고 하지 마. 동물이야. 여기선 동물이야. 알겠지? 동물이야. 동물들에게. 근데 어떤 동물? 동물이 스스로 여기는 게 아니죠. 여기요. 지는 거죠? 가장 우리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누구야? 인간. 그러니까 결국 뭐야? CA는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좋게 생각해, 안 해? 안 해. 그거야. 아니, 그잖아. Likeness to humans. Consider most like us. 이거에 더지나 하지 않는다고. 얘네들한테 그지 특권을 추구하지도 않고 얘네들을 등급 매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는 CA의 특징이 처음으로 나온 거 맞아 아니야? CA의 특징은 동물을 인간과의 유사 이걸로 의미 두지 않는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동물이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거기에 의미 두지 않는 게 CA야.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거 나오지 않았냐? 나 여기 진짜 시험 들어갈 것 같은데? 딱 봐도 예지가 무슨 뜻이야? 처럼 맞아 아니야? 그럼 무슨 접속사야? 비교의 접속사네? 우리 비교의 접속사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주어 어떻게 됐어? 도치된 거 뭐야? 그때 조건이 뭐야? 동사는 대동사고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지. 왜? 동사가 대동사니까 한 단어죠. 동사가 한 단어인 거에 비해서 주어는 길잖아. 영어에선 길면 무거우면 다 뒤로 빼려고 그러지. 꼭 기억해. 그러면 이거 as뿐만 아니라 then도 적용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상관이 없지. 그치? 자, 그러면 다른.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approaches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두 나왔죠. 그럼 무슨 일 지도시켜야 돼? 수일 지도시켜야 된다. 이게 수일치를 은근히 안 시키거든. 그리고 누구의 대동사야? 그러니까 누구? 랭크랑 그리고 seek랑 그제 대동사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 대동사 맞아 아니야? 맞지? 일반 동사의 대동사. 그럼 누구 쓰면 안 돼? 얼 쓰면 안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어쨌든 우리는 주제 느꼈어. CA는 인간하고 동물이 유사하다고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CA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핀치와 돼지에게도 많이 고래나 코끼리처럼. 그럼 하나 질문하자. 내가 딱 봐도 부채 맞아. 그럼 왜 이게 부채인 것 같아? 내가 말했지. 부채는 부채다라고 바라보면 안 돼. 지금 일반 잡았어 안 잡았어? 이 일반을 여기다 끄집어 넣어야 되지. 핀치하고 피그가 결국 뭐야? 인간하고 유사하지 않은 거지. 유사하지 않은 거지. 우리 솔직히 얘들아, 레이라고 엘리펀트가 훨씬 더 인간하고 유사하다고 많이 생각하지 않아? 너네 돼지하고 인간하고 유사하구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잖아. 근데 뭔가 웨이라고 엘리펀트는 그제 지능도 있고 그리고 뭔가 포유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인간하고 엄청 유사하다 막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부채라고. 근데 솔직히 이거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장이 나왔으니까 개요를 짜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엔드 검색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왜? 나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누구겠어? CA겠지. 그럼 CA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나열된 거잖아. 엔드가 우리가 서두에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CA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인간하고 유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서 내용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한번 읽어보자. 주장한다. 인간의 삶의 형태는 무관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의 동물의 종이 필요로 하는 거와 그제 기꺼이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딱 봐도 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언 나온 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무슨 내용이 추가됐어? 인간의 삶의 형태하고는 무관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아 그리고 내용이 추가됐어. 내가 추가되면 잡으라 그랬어. 동물은 인간의 삶의 형태하고는 뭐하다고? 무관하다고. 맞죠?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일반적이야 구체적이야? 나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인간의 삶의 형태가 동물에게 무관하대. 이거 뭔 말인데? 뭐가 무관해? 그러니까 뒤에 똑같은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는 개요 아니야? 앞문장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앞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뒷문장에서 재진술을 하니까 거기서 삽입 나올 거야.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삽입을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려고 하고 문제 풀면 익숙해지겠거니 하니까 이런 데서 오답이 나오는 거야. 또는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는 거라니까.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래 보이잖아. What is relevant? 무관하니까 관련 있는 건 무관한 거 관련 있는 거 관련 있는 거 맞잖아. 맞지? 관련 있는 건 바로 뭐다? 이거 대열 누구야? 동물 맞아 아니야? 그게 동물 자신의 삶의 형태래. 아 그러면 글쓴이가 지금 내용을 덧붙인 거 맞죠? 동물 자신의 삶이 결국 중요한 거 맞아 아니야? 아 그러니까 계속 CA가 동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인간하고 비슷하고 인간하고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동물 무조건 나와야 돼. 동물 무조건 나와야 돼. 인간 무조건 나와야 돼. 하지만 CA의 핵심은 CA 무조건 나와야 돼. 내가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CA는 동물은 인간하고 관련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거 나왔죠. just as. 인간의 삶에 특징적인 그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처럼 finch가 딱 봐도 동물 맞죠? finch는 finch의 삶을 추구하고 고래는 고래의 삶을 추구한다. 지금 더 웨일 다음에 6가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맨 마지막 문장에 지금 주제 나왔다 슈드
맞죠? 슈드 주장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잠깐만 얘들아, 우리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다고? 동물은 인간하고 닮을 필요가 없어. 자기네 고유한 삶이 있어. 이런 거야. 그럼 봐. 갑자기 선생님 왜 글의 주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해야 된다. 이게 왜 나올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인간은 편협하지. 그러니까 뭔가 동물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아니야? 하지만 거기서 넘어가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장해야 된다는 건 동물이 자기네 삶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글의 밑줄이든 글의 중심 생각은 연결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 맞죠?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배워야 된다. 이해돼야 돼요? 자 근데 자, 이 문장 한번 잠깐 밑줄 그어봐. 자 그럼 딱 봐도 지금 보이죠? 픽처리 동사야. 픽처리 동사야. 그러니까 A, as, B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A를 B라고 상상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not lazily. 그리고 어떻게? 게으르게 동물을 lesser. 열등한 인간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왜? 동물도 열등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게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제 뭐하면 완전하다. Life source of like our own. 우리의 자신과 같은 삶의 종류를 추구하면서 동물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글의 주제가 느껴진다. 글의 주장이 뭐라고? 그래서 동물은 열등하지 않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왜? 인간의 삶과 무관한, 인간의 삶과 무관한 자기만의 고유한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할게. 이제 CA에 따르면 정리하는 거 아직 그치? CA에 따르면 각각의 센티언트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이런 단어 외워 알겠지? 지각 능력이 있는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어떻게? 번영할 뭐의 형태로? 삶의 형태로 이렇게 끝나야 돼. 이렇게 끊어야 돼. 삶의 형태로. 근데 무슨 삶이어야 돼? 독특해야 돼? 아니면 일반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이지? 얘들아 봐. characteristic이 특징적인 거든. 특징적인이라는 건 걔만 갖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유니크야. 사실 얘가 빈칸이었거든. 얘가 빈칸이었어. characteristic. 얘가 빈칸이 다시 빈칸 안 나와. 근데 뭐는 나와? 나는 어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 characteristic이 너무너무 괜찮은 단어야. 너네가 나 진짜 혜인이하고 지연이 잘 들어. 너네 라이프 하면 봐. 너네도 다 들어. 여기서 끊어읽기 하면 진짜 혼나. 이건 끊어읽기가 in the form of life에서 끊어야 돼. 알겠지? 삶의 형태 속에서 번영하는 거야. 근데 무슨 삶? 그 생명체에게 독특한 지표가 들어가는 거야. 진짜 끊어읽기 잘해라. 나는 이 33번 맞은 사람도 솔직히 좀 의아해. 이렇게 끊어서 맞았는가. 이해되죠? 자 그럼 그래주에 느껴지죠? 그치? CA라는 건 결국 뭐다? 동물이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CA 동물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 맞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졸리면 밖에 나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진짜 안 돼. 무조건 1등급밖에 안 돼. 그리고 1등급에서 석차가 진짜 중요해. 나 진짜 얘기하지 마. 너네 정말 석차 무시하지 마. 진짜. 이 5등급제에서 석차를 1학년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36번 한번 가봅시다. 자, 딱 봐도 멀티 나왔으니까 여러 개 맞아 아니야? 그래서 다중 감각. 왜냐면 멀티 센서니까 여러 개의 감각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감각 경험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중심 부분이래.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일상을 살면서 감각을 많이 써 안 써? 쓴다는 거야, 알겠지? 많이 쓴다는 거야. 하지만 딱 봐도 뒤에 중요한 거 보이죠? take A, for granted 보이지? A를 당연하게 여기다. 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당연하게 여겨. 특히 우리의 감각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당연하지, 얘들아. 모든 게 정상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뭔가 느낌으로 느끼고 이런 감각들이 당연히 한다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해지지. 우리가 뭔가 불편하다고 느껴졌을 때서야 얘네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팔을 다쳤어. 그때서야 내가 촉각을 못 느끼니까 내가 못 느끼네? 라는 것 때문에 당연시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들아 딱 봐도 보이죠? and 맞지? 그럼 딱 봐도 all하고 function하고 뭐야? 병렬구조 맞죠? 그럼 딱 봐도 주체가 감각이죠. 그럼 감각이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지. 또 뭘로 고쳐져? 정상으로 고쳐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뭐 덕택에? 장치 덕택에. 안경과 같아. 아, 그럼 그래 주제 느껴지지 않아? 그래 주제가 뭐야? 감각이 정상이면 감각이 다 정상이면 정상으로 고쳐지든 아니면 애초부터 정상이든 감각이 정상이면 우리는 뭐? 다중 감각을 어떻게 여긴다고? 당연. 아니 그잖아. 눈으로도 보고 그제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당연하게 여기잖아. 너네 하나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다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잖아. 근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 보이죠? 딱 봐도 closer inspection이가 주어질 면밀한 조사는 어떤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경험에 대한 그럼 동사 여기죠. 놀라운 다중 감각의 세계를 드러내 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딱 봐도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하니까 이누이치 뭘로 바꿀 수 있다? 당연히 외열로 바꿀 수 있겠지. 너무 쉽죠, 그죠? 얘들아 대수로는 바꾸지 마라. 너네 이상한 버릇이 들어버리는 데 있어. 관계 부사로 무조건 대수 바꿀 수 있냐? 선행사가 뭐여야 돼? 일반적인 선행사여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바꿀 수 없어, 알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수로 바꿔버리더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글의 주제가 뭐야? 다중 감각이 당연한데 뭐? 뭔가 놀라운 다중 경험 세계가 있다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몰라? 그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은 거야. 놀랐대. 않을 거겠지 뭐. 아니 앞에 게 당연해. 그럼 뒤에 건 당연하지 않은 거겠지 뭐. 추측이라도 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 놀라운 다중 경험의 세계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뒤에 뭐 나와? 제 진술. 그래서 컨시더를 나왔으니까 뭐야? 제 진술이겠지. 자,
규칙적인 식사를 한번 먹는 경험하면 생각해보래. 처음에 이것은 정상적인 경험처럼 보일지 몰라. 하지만 우린 지금 다중 경험 얘기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단어 나와줘. 이건 36번이야.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우린 다중 경험 나야 되니까 무슨 단어가 중요해? 퓨전. 융합. 자, 퓨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지. 융합.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도 감각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라는 거지. 맞지? 레귤러한 보통의 식사도 감각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거라고. 뭔가 놀라운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하나만 쓸 거라고 생각했던 식사 시간도 감각이 여러 개라고. 우리는 먼저 눈으로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중 감각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한 노출하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져. 어디에 노출되어져? 수많은 감각적 신호에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그 바로 음식의 질, 맛, 그리고 그런 거. 그럼 딱 봐도 지금 이거 countless sensory signal. 다중 경험, 다중 감각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열. 이건 거기서 멈추잖아. 거기가 이거지. 그거 이거지. 거기 앞에지. 순서의 문제 나오죠? 거기가 뭔데? 질감, 맛, 냄새 맡는 것에 멈추지 않아. 그럼 딱 봐도 추가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뒤에 뭐가 보여? 입은 보이죠? 심지어. 심지어가 추가잖아. 심지어가 추가잖아. 심지어 왜? 앞에 소리 안 말했잖아. 질감, 맛, 냄새. 소리는 오는 those 나왔으니까 EMB 맞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봐. 어디에서 오는 거야? 분위기에서 오죠. 그죠? 근데 어떤 분위기? 우리가 먹는.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our interaction. 우리의 상호작용이죠. 음식과의. 그리고 도구죠.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얘들아 주어동사 어마무시하게 멀다. 와. 근데 내가 그냥 냅다 끊고 하지 말라고 했지. 의미 보면서 끊으라고 그랬지. 다시 할게. 우리는 분명히 일반적인 경험 역시도 다중 경험의 혼합 맞아 아니야? 맞지? 그게 바로 놀랍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소리는 우리가 먹는 분위기에서 오는, 그리고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그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우리의 음식, 그지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붙이니까 쓰면 굳이 예시를 요약할 필요는 없죠. 즉 놀라운 다중 경험 세 개가 뭐야? 요약해보자. 맞아.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도 뭐가 있다? 다중 경험이 있다. 다중 감각이라고 해야 되겠지? 다중 감각이 있다. 즉 감각이 혼합돼 있다. 즉 놀라운 다중 경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감각을 여러 개 사용한다는 거.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39번 볼게요. 여기서 딱 여기까지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야 알겠죠? 사람들은 회사의 물건을 사는, 당연히 고객이라고 불려줘야 되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나 이거 굳이 요약 안 할게. 이건 기억 안 잡게 알겠지? 이건 기억 안 잡게. 어쨌든 소재는 뭐야? 고객이야. 고객. 이따가 할게 알겠지? 그리고 개인들은 물건을 사는 거. 여기까지만 좀 참아줘 얘들아. 개인들은 물건을 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onsumer 뭐라고 불려진다? 소비자라고 불렸어. 잠깐만 소재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이제 기억자자. 왜? A하고 B가 나왔잖아. 그럼 결국에는 지금 고객의 의미가 뭐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의 의미가 뭐야? 그지? 개인적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지금 차이가 나왔어. 분명히 차이일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지금 개요 짠 거 맞죠? 맞아 아니야? 자, 개요 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얘를 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being이 명사로 쓰면 존재죠. 즉 소비자는 존재, 즉 소비하는 존재래. 이건 중요하지 않지, 그지? 어쨌든 고객은 그냥 물건을 사. 하지만 소비자는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나왔어. 원의가 결과.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발명해오고 있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객들이 맞죠? 고객들이 produced 만들어진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을 비우금 나왔다. 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또 비우금 나왔다. 너네 여기서 오다 왜 나왔지? more frequently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비교급은 누구야? more이 비교급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more는 입 안 열어? more는 more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부사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죠? 왜? in larger quantity 이거 자체가 부사 맞아, 아니야? 그지? 더 큰 양, 더 큰 양, 그러니까 more frequently 더 점점 더 자주 부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랬으니까 지금 내용 추가한 거 맞죠? 뭘 추가했어? 고객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뭘 만들어?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선생님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요 소비자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솔직히 아 고객하고 소비자 말했잖아 근데 갑자기 고객으로 갔어 소비자로 갔어? 고객으로 갔지 커스터머 맞지? 커스터머 맞아요 아니야? 맞지?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잘 봐. 소비자는 내 목적이 있으니까 물건을 산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나한테 광고를 때려도 나는 선생님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거 어쨌든 등산이지. 나는 무조건 등산을 해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이 물건을 사야지. 광고는 상관이 없어. 광고에서 막 등산 말고 수영 이렇게 해도 나는 수영을 살 이유가 없어. 나는 그 목적으로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사는 거야. 근데 고객이라는 건 그냥 회사의 물건을 목적 없이 사는 애들이야. 그럼 그 목적을 누가 만들어주는데? 회사가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회사가 목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invented multiple ways 이렇게 쓴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적어둘래? 왜? 너네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분명히 까먹을 텐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방법이야, 방법. 맞지? 방법이야. 방법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음식을 판매하는 have an easy time. 쉬운 시간을 갖고 있어 라는 말은 그치? 저 쉬워라는 말이겠지? 쉬워. 그럼 쉬운 이유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for 다음에 주어 동사는 알지? 왜냐면 음식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소비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항상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근데 잠깐만 생각해, 얘들아. 음식은 항상 소비돼. 그럼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우리 뭐가 필요해? 방법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로 예시가 아니야. 음식은 방법의 예시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역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딱 봐도 이거 삽입 문제지. 그럼 뭐는 나올 수 있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지. 딱 봐도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맞죠? 뒤에 나오죠, 역점. 하지만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지. 하지만 더 많은 영구적인 물건에 있어서 회사들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 보이죠? for to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보이지? 그치? 그들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그 물건을 소비하도록 만들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대. 계속 글쓴이가 말했죠? 소비하는 방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 맞지? 근데 아직 그 방법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뒤에 원어 프로치 나왔죠. 이게 방법 맞지? 방법 맞죠? 한 가지 방법은 물건을 만드는 거야. 어떤 물건? 사람들이 already have.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걸 안 본 거야. 메이크업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돼? have에서 끊고 outdated를 목적의 보호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끊어읽기를 잘못 보면 have outdated가 된다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끊어읽기에 집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끊어읽기가 잘못 가면 덩어리가 잘못 묶이거든. 자, 그러면 한 가지 접근법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식으로 만드는 거야. outdated. 정말 중요하죠. 그치? obsolete. 구식. 맞죠? 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설득하면 에게. 그럼 뒤에 을을 맞지? 이것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방법 1이 뭐야? 그지? 구식화하기. 즉 선생님이 이번에 동산화를 샀어. 근데 이제 그 브랜드에서 아무도 안 신는데 그럼 그 옷 입고 나가기 좀 부끄럽지. 선생님 그 뭐가 부끄러워요? 선생님 부피거든. 그냥 선생님 남의 시선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지만 남도 중요해. 하지만 인생의 중심은 나야. 그지 도연아? 맞지? 나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유행하지 않게 만드는 거래. 화면 보이죠? 화면 봐. 그죠? 딱 봐도 왜 보이죠? 패션, 인더스트리 보이죠? 그럼 이거 뭐야? 구체 맞아 아니야? 구체지. 그럼 뭐 하게 만들겠어? 구식으로 만드는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패스트 패션 이런 이제 나오지. 싼 값에 옷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니까 왜 유행이 돌고 도니까 너무 그게 패스트 패션 환경이 너무 나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 전체 패션 산업은 만들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패션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된다? 새로운 게 중요하죠. 구식이 아닌 거지. 새로운 옷을 사야만 한다. 비록 오래된 것이 여전히 기능할지라도. 굳이 맞지? 굳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구체니까 굳이 선생님이 구체 이거 말고는 기억할 필요 없는 거 맞죠? 그죠? 맞죠? 자, 패션은 오늘날 확장된대. 어디로?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옷보다. 얘들아, 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해볼까? 댄 나왔으니까 몰랐지. 원래 내가 말했지. 에즈니, 데닝이 구별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에즈도 비교고 댄도 비교지만 몰이 있으면 당연히 댄 써야 되지. 그리고 딱 봐도 for 비교 강조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결국 패션이 뭐라는 거야? 자동차, 모바일폰, 컴퓨터 이런 것도 패션이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도 어떻다는 거야? 구식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고객들이 뭐하게? 소비하게 만들어 가지 않냐? 맞지. 그래서 그 리스트는 무한정으로 정말 중요한 단어 같잖아. 무한히 확장된다. 그럼 여기 당연히 PP겠지. 제한되면서 오직 뭐에 의해서?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 어디까지를 패션으로 두냐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마케팅 부서가 예를 들면 이거 있지, 텀블러. 얘도 패션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텀블러도 유행이 있거든. 그치? 선생님 이거 무슨 유행이야? 이거 얼마야? 5만 원이야. 선생님 왜 그런 짓거리 해요? 근데 그거 우리 돈 아니에요? 그렇겠지. 너네 돈이지. 그치? 패션이야. 선생님 스타벅스 왜 안 갖고 다녀요? 스타벅스 저기 있잖아. 그치? 유행.
패션 마케팅 디비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얘를 패션이라고 하면 얘는 패션이라고. 그래서 얘는 obsolete하고 outdated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U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랬지 나지. 고객을 소비하도록 하는 자리야. 똑같아 맞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지환이하고 그 도현이는 오늘 한 것까지 그 백지노트 적어가.